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몇 쪽이냐면요. 오늘 교과서는 220쪽입니다. 220쪽. 교과서는 220쪽을 펼쳐주시고 학습지는 117쪽입니다. 117쪽을 미리 펼쳐봅시다. 117쪽. 학습지는 117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220쪽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뭐라 적혔나요 여러분들?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이죠.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은 어떤 주제였나요? 그렇죠. 바로 한중연합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중연합작전을 한번 확인해보는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릉가와 흥경성 등에서 전투를 한 부대는 조선혁명군이다. 자, 이 문제는요, 이 전투를 한 부대를 아냐 모르냐라는 거야. 이 전투. 영릉과 흥경성. 영흥하면서 제가 말을 했었어. 영흥하면서 벌였던 부대가 어디다? 그렇죠. 바로 조선혁명군이고 이 조선혁명군을 이끄는 인물이 누구였었다? 양세봉이었죠. 여러분들. 양세봉. 자, 두 번째.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 대전자력에서 승리한 부대는 한국 독립군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부대를 아냐 모르냐라는 거예요. 이 부대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대전자력 전투에서 승리를 했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얘도 동그라미고요. 자,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지씨였습니다. 지청천이었죠. 지청천. 자, 세 번째. 고천보 전투에서 활약한 부대는 동국항일연군이었다. 고천보 전투는 여러분들 고천보 어디냐면요. 함경북도 지역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그 백두산 근처에 있어요. 백두산 근처에 있는 지역. 활약한 부대는 동국항일연군이다. 정확히는 여러분들 동국항일연군이 아니라 조국광복회입니다. 조국광복회. 동북항일연군 산하에 있는 동북항일연군 아래에 있는 조국광복회가 고천보 전투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됩니다. X. 동그라미 X.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배운 내용은요. 각 부대가 누가 지휘를 했고 이게 어느 부대와 연합을 했으며 어디서 싸웠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음은 수능과 한능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사 조직이래. 가군사에 묻고 있네요. 어디 힌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만주로 넘어가서 독립을 했답니다. 만주에서 한국 독립당의 군대인, 아주 중요한 힌트 나왔죠. 한국 독립당의 군대인 가를 이끌며 만주사변 이후 대전자령 전투, 대전자령 나왔죠. 그리고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다. 자, 힌트 3개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부대는 뭐다? 한국 독립군이고 이 인물은 누구다? 이 인물은 지청천이다라는 거죠. 지청천이다라는 거예요. 한국 독립군을 이끄는 지청천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1번.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우리는 이거를 소위 귀주 대첩이라 부르죠. 이 인물이 누구였다? 강감찬이고 시대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고려현종이에요. 현종. 고려현종. 그리고 이거 관련한 드라마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KBS에서 하고 있고 또한 넷플릭스에서도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를 하고 있으니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번. 서울 진공작전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미의병과 관련된 거였죠. 정미의병에서 무슨 작전? 서울 진공작전이었고 이거 이끄는 부대가 13도 상위군이었죠. 13도 상위군이고 이걸 이끈 사람이 총대장이 이인영이 있어요. 이인영. 총대장 이인영이 이끄는 13도 창의군은요. 정미의병 시기에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3번.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격퇴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동학 농민 운동이죠. 동학 농민 운동이고 정확히는 1차 봉기고 이걸 이끌었던 사람은 전봉준입니다. 전봉준이 이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격퇴하였다라는 거예요. 4번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부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걸 적으면요. 김좌진이 이끌던 북로군정서와 그리고 홍범도가 이끌던 대한독립군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한독립군.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가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5번 쌍성보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쌍성보 나오죠? 쌍성보.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봅시다. 대한통일부 의군으로 나오고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중요하네.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이다라는 거. 자, 나 인물 한국독립군의 총사령관이고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기도 하대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많이 봤죠? 누구예요? 여기도 봤어요. 누구죠? 자, 바로 나는 지청천이고요. 가가 누구냐면 이자가 양태공입니다. 자, 그럼 1번 보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의열단 단체를 말하는데 의열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배웠어요. 이거 배운 거예요. 우리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라는 거 배웠습니다. 의열단 단체와 관련된다. 2번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박상진이라는 인물이에요. 박상진. 우리 1910년대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비밀 결사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1910년대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비밀 결사단체인 대한광복회입니다. 여러분들 배웠던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1회고사 2번 문제로도 냈던 거예요. 2번이 아니죠. 몇 번이었죠? 아무튼 간에 2회고사 때도 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3번 대전자령 전투에서 대전자령 또 나오죠. 여러분들. 대전자령 또 나오죠. 대전자령 어디였어요? 그렇죠. 지청전 이끄는 어디? 한국독립군이었죠. 답은 3번이 되죠. 4번 중강단을 중심으로 북로군정서를 조직하였다. 여러분 중강단을 만든 종교가 어디였죠? 종교? 떠오르나요? 종교? 대로 시작한 종교입니다. 대로 시작한 종교? 대종교죠. 대종교. 바로 대종교가 중강단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개편되었다는 거고 이 북로군정서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다? 이게 김좌진이었다는 김좌진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5번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황푸군관학교는요. 의열단. 이것도 의열단입니다. 보기 5번은 의열단 관련된 거. 의열단 하면 누구냐면 김원봉입니다. 김원봉과 관련된 말이에요. 김원봉. 그래서 1번과 5번은 김원봉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2번은 박상진과 관련된 이야기고 4번은 김좌진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 한중연합작전은요. 우리나라 부대가 뭐가 있었다? 조선혁명군가 있었고 한국 독립군이 있었다는 거고 이게 중국 의용군과 중국 포로군과 함께 뭘 했다? 연합작전했다는 거고 그 작전의 구체적인 전투 명칭으로는 쌍사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요 영흥도 있었다는 거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영릉과 흥령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대가 어디서 싸웠는지 이 전투를 한 부대가 어디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핵심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몇 개죠, 여러분들? 3개죠.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통해 중국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읽었나요? 읽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한번. 2번 중국 관내에서 전개된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를
시간에 따라, 시기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좋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매번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배울 내용을 파악하면 좋겠다는 거. 오늘 이런 걸 배우겠구나. 방향성. 오늘 이런 걸 배우는구나. 라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로는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 중국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독립운동단체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독립운동단체를 시기에 따라서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체크해보라는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크가 해보면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매 수업마다 학습 목표를 알려주고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습 목표를 한번 해설해보죠. 첫 번째, 지도를 통해 중국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배우는 주제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관내 지역이래요. 관내 지역이랬어요. 그럼 관내는 도대체 뭐고? 그러면 중국 지역 안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 중국 지역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요. 이 단원에서는요. 다양한 중국 지역 명칭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미지가 나와야 돼요. 그려져야 돼요. 그 그려지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중국 관내에서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단체들은요. 사회주의 중심인 단체도 있고요. 민족주의 중심 단체도 있고요. 어떤 단체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한 단체도 있습니다. 각각 단체들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봐야 되고, 세 번째로 각 단체들은 이게 시기에 따라서 명칭이 계속 바뀌고 구성원도 바뀌게 됩니다. 이 시기에 따라서 흐름을 파악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학습 목표를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관련해서 먼저 지도를 통해 중국 지역을 파악해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들? 중국이죠, 중국 땅이에요. 중국은 굉장히 땅이 넓어요. 중국은요, 어떤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첫 번째, 가장 핵심이 되는 강. 이걸 무슨 강이죠, 여러분들? 황하강이잖아요. 황하강 중심으로 발전하고, 자, 두 번째로 어떤 강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양쯔강. 황하강과 양쯔강 중심으로 중국 역사 발전해 가면서 이 발전해간 과정 속에 또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습니다. 도시들이 있어요. 어떤 도시 있는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해보죠. 여기는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상하이. 트위스트 춤을 추면서 맥도날드. 거기가 어디죠? 상하이죠. 상하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상하이예요. 여기가 상하이예요. 참고로 여기가 대만입니다. 대만. 타이완. 여기가 타이완이에요. 갑자기 옆으로 샜네요. 자, 상하이에서 이제는 양쯔강 따라 올라갑니다. 양쯔강 중류에 이 도시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2년 전, 3년 전에 아주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딜까요? 맞아요. 여기가 바로 우한이네요. 여기가 우한입니다. 자, 이제 다시 양쯔강 따라서 올라갑니다. 양쯔강 상류에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충칭입니다. 충칭. 또는 한자로는 중경이라고 읽어요. 한자로는 중경. 충칭 지역. 자, 그리고 이제 황하강을 봐보도록 해볼게요. 황하강에 출발을 해서 산 하나를 만납니다. 산 하나. 이 산이 어디냐면 타이항산입니다. 타이항산. 오늘 한자로는 태항산이랍니다. 태항산. 한자로는. 이건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산둥, 요동 하잖아요. 여기가 산둥이네. 여기가 산둥. 여기가 산둥 지역이에요. 산둥 지역.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요동반도입니다. 요동반도. 여기가 요동반도예요. 여기가 요동반도. 산둥 요동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황하강 따라서 타이항산을 만났어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 점 하나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러양이라는 곳이고 한자로는 낙양이라고 있는 거예요. 낙양.
낙양으로 있는 곳이에요. 낙양. 자, 다시 강 따로 올라갑니다. 강 따로 올라가면 도시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예난이에요. 예난. 여기가 예난이라는 곳이에요. 예난. 자, 정리를 하면요.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들 및 이번 관내 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도시들은요. 이게 전부입니다. 양쯔강 제일 하류 있는 곳은 뭐다? 상하이고요. 따라 올라가면 뭐가 있다? 우한이 있죠. 또 따라 올라가면 뭐가 있다? 충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황하강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황하강 따라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다? 타이양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로양이 있고요. 로양. 로입니다, 여러분들. 로입니다. 로양이 있고요. 그리고 예난이 있다. 예난. 이거예요. 이거이다. 예난이에요. 예난입니다. 예난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요 핵심 도시들이고요. 그리고 관내라고 하죠. 도대체 관내는 어디냐? 관내는 어디냐? 관내라는 말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 아래에 있는 지역. 여기에. 만리장성 아래에 있는 여기 일대를 다 관내라고 부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민족이 사는 다른 민족이 사는 만주를 제외한 이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우리는 관내라고 부릅니다. 관내. 그래서 관내 지역에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좋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들을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관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체가 뭐냐면요. 바로 이 단체입니다. 잠시만요. 바로 이 단체입니다.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입니다. 민족혁명당.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가 1935년에 창당이 됩니다. 어디서? 난징에서 만든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이라는 정당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만들어지냐라는 거, 왜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걸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열단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해볼게요. 의열단은요, 주로 만주 지역에서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만주 지역에서 본부를 두고 국내로 암살과 폭발하는 폭력적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의열단 활동이 1930년대 들어서 어떻게 됐다? 한계로 왔다는 거예요. 바로 개인의 개별, 민중 개별의 폭력 투쟁의 한계가 왔다라는 거죠. 폭력 투쟁의 한계가 왔다라는 거죠. 이게 1920년대였다는 거고, 그리고 1930년대 와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 조직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조직적인 방식으로 투쟁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920년대까지만 해도 민중 개인에 의한 폭력 투쟁에서 암살하고 파괴하는 방식의 폭력 투쟁을 진행해왔다는 것. 몇 년대에? 1920년대에 개인에 의한 폭력 투쟁을 해왔다가 이게 너무나 피해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성과는 없고. 그래서 1930년대에 와서는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하는 조직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어디였냐면 황푸공간학교다라는 거예요. 황푸공간학교에 들어가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인애국단의 활동도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인애국단 활동 중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인물이 누구였나요, 여러분들? 윤봉길이었죠. 여러분들. 윤봉길이 어디서 폭탄을 던졌었나요? 훙커우였죠. 훙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운동의 결과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의 결과 두 가지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국민당 장제스는요, 우리 중국 청년들도 못한 걸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 그러면서 뭘 약속했냐면, 잠시만요, 왜 생각이 멈췄죠?
임시정부, 임시정부. 미안해요. 임시정부.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냐면 한국광복군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국민단의 지원 약속을 통해서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결과도 있어요. 부정적인 결과란 뭐냐면 바로 일본인들이 이 임시정부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일본은요, 상하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상하이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윤봉길이 폭탄 슝 던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니 우리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 임시정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샅샅이 뒤지게 되니 임시정부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결과는 뭐냐면 임시정부가 이동하게 됐습니다.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가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처음에 있던 곳은 어디였나요? 바로 상하이였습니다. 상하이, 여러분들. 처음에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가 한인 애국단의 활동 계기로 어떻게 되었다? 이동하게 되었다. 이동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일단 설명해줄게. 일단 들어봐요, 여러분들. 일단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항저우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항저우. 그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전장이라는 걸 전장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쭉 내려갑니다. 창사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광저우로 광저우 내려갔다가, 그리고 류저우로 잠깐 옆으로 갔다가, 그리고 어디 올라가게 되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바로 여기가 어디였다? 충칭이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임시정부 이동하게 됩니다. 자세한 지도는요, 교과서 223쪽에 있어요. 223쪽이 있어요, 여러분들. 223쪽. 자세한 건. 자,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파악해야 되냐면요. 어떤 거를 떠올려야 하냐면, 이 지역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가 뭘 하고 있다,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이제 먼저 파악해. 임시정부 이동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들이 why 이동했지? 왜 이동했지? 누구의 활동으로? 한인애국단의 누구의 활동으로? 윤봉길의 활동을 계기로 어떻게 했다?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동의 결과 어디에 도착했다? 충칭에 도착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역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동을 했구나. 매우 힘들었겠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지? 한인애국단의 활동 때문이구나. 한인애국단 활동으로 임시정부는 이동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했다? 충칭에 도착했다. 이걸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임시정부도요. 누구의 활동으로 어려워졌다? 누구의 활동으로? 자, 한인애국단의 활동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중연합작전이 있습니다. 한중연합작전. 이거 저번 시간 영상에 본 거죠. 한중연합작전의 내용도 한번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해볼게요. 한중연합작전 내용을 보면 먼저 시간은 언제냐, 이때가 여러분들 언제였게요? 한중연합작전이 시간은 1930년대 초반이었어. 1930년대 초반. 이 시기에 어디서 이 난중연합작전 어디서 전개되었다? 만주 지역에서 전개되었다는 거죠. 만주 지역. 만주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세 개 부가, 3부가 1920년대에 있었었고, 이게 1920년대 후반에 가서 3부 통합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게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그 통합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게 하나가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이었다라는 거고, 이 당 아래에는 조선혁명군이 있었고 한국독립군이 있었다는 거죠. 조선혁명군을 이끈 사람이 누구였다, 여러분들? 양씨였습니다.
양세봉이에요. 여러분. 양세봉.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입으로 뱉어보세요. 입으로 뱉어보기 어려운 상황이면 마음속으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떠올리고 말해보는 연습을 해봐야지. 여러분들. 연습을 해봐야지. 훈련을 해야지. 이게 계속 기억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과 과목들은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해서 보고 떠올리고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기억이 남습니다. 아무튼 조선혁명군을 이끄던 양세봉, 한국 독립군 누구요? 지씨였습니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청천입니다. 지청천, 여러분들. 지청천이었어요. 이들은 누구와 연합을 했는가? 중국에 누구와 연합을 했는가?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함께 했다는 중국 의용군과 함께 했다라는 거고요. 한국 독립군은 누구와 함께 했었다? 중국 호로군과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중국 호로군과 함께 했었다는 거. 그 지역은 남만주와 북만주 위치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조이하노. 이 남만주에서 싸운 곳이 어디였는가? 조이영흥이에요. 영이 어디예요? 영릉가였고 흥이 흥경성이었죠. 한국 독립군은 호로군. 한호 어디? 쌍사대. 한호 쌍사대.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한호 쌍사대. 조이영흥, 한호 쌍사대 하면서 한중 연합을 펼쳤어요. 언제? 이때가 언제라고 여러분들? 1930년대 초반이었다는 걸 계속 말해요. 1930년대 초반에 연합작전을 펼쳤고 그 공간 지역은 만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의용군과 연합파 조선혁명군은 누가 죽었다? 양세봉이 죽었다는 거고 한국 독립군은 연합이 깨졌어요. 왜 깨졌다? 전리품 배분 문제로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만주 사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만주 지역에서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들어갔다? 관내로 들어갔다는 관내로. 자,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와 여기가 조선 혁명군이었고 여기가 한국 독립군이었다는 거예요.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 남만주, 북만주, 남만주, 북만주,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 활동하다가 이들 활동이 어떻게 됐다? 한중연합이 어떻게 됐다? 깨졌다. 활동이 어려워졌다라는 거고 어려워지면서 이들은 어디로 들어왔다? 포기할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디로 들어와요? 관내로 들어와요. 관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관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결국 민족혁명당이 창당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활동이 어떠하다?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어려워졌다. 의열단은 어떻게 어려워졌다? 의열단은 개별투쟁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개별의 폭력투쟁이 어려워졌다는 거고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가 계속 이동하게 되었다. 임시정부가 이동하게 되면서 어려워졌다는 거고 한중연합체는 어떻게 되었다? 연합이 깨졌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어려워지면서 이들은 어디로 들어왔다? 관내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관내 들어오면서 만든 게 뭐다? 그게 뭐다? 민족혁명당이다라는 거예요. 민족혁명당. 자, 그러면 민족혁명당은요. 누가 모였는가? 이 안에 모인 사람 누군가?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 이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600억의 사나이 누구죠? 이자가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이 형이요. 어떤 단체 만든 사람? 의열단 만든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구죠? 355억의 사나이. 바로 김구입니다. 아까 무슨 단체를 만든 사람? 한인 애국단을 만든 사람이었죠.
이자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까 직역도로 봤어요. 문제에서 바로 지청천이자 지청천. 이렇게 김구, 지청천, 김원봉 등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어디서? 난징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됩니다. 우리 활동 너무 어려워졌어. 우리 그러면 따로 놀지 말고 함께 해보자. 함께 합치자 하면서 좋아 하면서 하나 단체를 만든다. 좋았어 하면서 영차 하며 단체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민족혁명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누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보니까 김구가 빠졌습니다. 김구는 불참하게 됩니다. 불참해요. 김구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왜? Why? 왜 안 했을까? 김구는요, 임시정부 중심으로, 인정 중심으로 통합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통합되기를 바랬어. 기대했는데 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 중심으로 통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는 불참해서 어떻게 했는가? 김구는 따로 만듭니다. 바로 한국국민당이라는 걸 따로 만듭니다. 김구는요,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요, 별도로 한국국민당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학습지를 보면 1935년 난징에서 뭘 만들었다?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민족혁명당은요, 의열단을 중심으로 통합이 된 단체입니다. 의열단 중심으로 통합이 되었고, 어디서 창당되었다? 난징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난징에서. 자, 그러나 의열단 중심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 누구는 불참했다? 김구는 불참했다. 그러면서 만든 게 뭐다? 한국국민당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는 빠졌지만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의열단 단체와 그리고 민족주의 성향이 있는 지청천 계열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민족혁명당의 의의는 중국 관내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했나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일단은 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듣는 게 좋아요. Just do it. 일단 들어요. Just listen. 들어요. 일단 들어봐요. 조선민족혁명당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름이. 조선민족건선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건선연맹으로 바뀌게 됩니다. 1937년에. 그렇다면 왜 바뀌게 되는가? 먼저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이걸 좀 떠올려. 주도권. 이 개념을 떠올려. 주도권 싸움이 발생하게 돼요. 이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되냐면, 자, 이걸 물었겠죠. 민족혁명당은 어느 계열과 어느 계열이 함께 들어갔다고 했죠, 여러분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둘 사이는 너무나 달라요. 성향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에 주도권을 두고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도권 잡은 세력이 어디냐? 사회주의계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계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민족주의계가 탈당하게 됩니다. 나갑니다.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쓸게요. 자, 일단 민족혁명당 안에서 누가 탈당하게 된다? 민족주의계가 탈당하게 됩니다. 민족주의 탈당하게 되고, 이 민족혁명당은 명칭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민족주의계 탈당하고 나서 조선 민족혁명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민족주의계가 탈당하고 나서 조선
혁명당으로 바뀌게 돼요.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학습지 왼쪽을 읽어보면요. 학습지 왼쪽을 읽어보면 118쪽 여기서 118쪽 있죠. 여기 118쪽 여기 읽어보면 적었다시피 여러분들 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혁명당 사실 크게 구분 안 해도 됩니다. 엄밀하게 굳이 구분을 한다면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함께한 단체를 함께한 단체를 민족혁명당이라 하고 민족주의계가 탈당하고 나서 개편된 단체가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안에 이 당을 이끄는 대표가 누구냐? 대빵이 누구냐면 계속 김원봉입니다. 이 당을 이끄는 대표가 누구냐면 김원봉이에요. 이 혁명당, 이 당을 이끄는 대표는 김원봉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선민족혁명당이 다른 사회주의계 단체, 이 민족혁명당과 다른 사회주의 단체가 합쳐져서 만든 게 뭐다? 이게 뭐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거 여러분들.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흐름인 거예요, 지금. 민족혁명당이 193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어느 계열과 어느 계열이 함께 있었다고요?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손뼉을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주도권을 싸우는 거, 주도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누가 지금 주도권을 잡게 됐다? 사회주의계는 사회주의계. 왼손을 얘기해도 좌익이니까 좌파. 사회주의계가 승리하게 되면서 누가 탈당했다? 민족주의계가 탈당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민족혁명이 뭘로 바뀌었다?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뀐 거고, 조선민족혁명당 이끈 사람 누구다? 김원봉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김원봉이에요. 이 당이 다른 사회주의계 단체와 연합을 해서 연맹을 맺어서 만든 게 뭐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민족전선연맹. 자, 참고로 여러분들, 당과 연합 내지 연맹. 이걸로 쓸게요. 이 당, 보라색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거 너무 연해요. 이거 말고. 당과 연맹 또는 연합. 당과 연맹 또는 연합과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당과 연맹 또는 당과 연합의 차이는 뭐냐면요. 새롭게 만드냐, 그냥 기존 것들을 그냥 합치냐는 차이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1반, 2반, 3반,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의 대표들 있죠?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죠? 반장이라 하죠. 1반, 2반, 3반의 반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함께 활동하는 것을 연합이랍니다. 1반, 2반, 3반의 연합. 1반, 2반, 3반 연맹이라고 해요. 같이 모였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의사결정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반장들 간에 다툼이 발생이 됩니다.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하면서 다툼이 발생이 돼요. 주도권을 두고 갈등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그러면 1반, 2반, 3반을 다 없애버리고 다 해체시켜버리고 1반, 2반, 3반 다 해체시켜버리고 다시 하나 새로운 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반이라는 새로운 반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뽑는 대표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게 당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 당과 연합의 차이는 그겁니다. 1반이란 당, 2반이란 당, 3반이란 당, 당들이 함께 모이면 연합이고요. 당들을 다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크게 하나 만드는 게 바로 이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말 왜 하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맹 안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이 해체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고 있는 거지, 있는 거 여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조선민족혁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조선민족연맹 산하에 조선민족전선연맹 그 산하에, 아래에, 산하에
하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어요. 하나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 아래 군대 명칭이 뭐냐? 자, 여기 한자 적혔습니다. 누가 읽어볼래요? 자, 보면 조선의용대 성립기념일 돼 있죠. 무슨 군대? 맞죠.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리고 중국 관내, 즉 다르게 말하면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나라 군대라는 거예요. 이 군대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교과서 220쪽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해볼게요. 220쪽 제일 아래 보이나요, 여러분? 제일 아래 조선의용대 활동에 보이나요, 여러분들? 자, 활동을 보면 거기에 좀 더 5줄 정도 내려가면 4줄이죠. 내려가 보면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 졸업생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용대는 보이나요, 여러분들? 보이나요? 자, 그 뒤에 읽어보면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일전선에 배치되어 그리고 활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뭘 하죠? 정보 수집, 그리고요 투항 공고, 그리고 포로신문, 마지막으로 어떤 활동? 후방 교란 등의 중국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라고 적혀있죠. 이런 4가지의 대표적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활동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활동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하는 거? 소극적, 적극적, 직접적, 간접적, 어떤 느낌? 그러니까 직접 총 들고 싸워서 일본과 으라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하죠. 소극적인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접적인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선의용대에 있는 대부분의 군인들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당한 게 얼마나 있는데 일본들과 직접 싸우면서 이겨내야지 어떻게 뒤에서 도와주냐라는 거야. 그 불만을 갖기 때문에 조선의용대 세력들이 직접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의용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그걸 한번 지도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의용대는요, 여기 우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의용대는 이 우한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서 만들어지고 나서 각지에서 활동하게 되다가 불만이 있게 되면 올라간다 했어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위에다 쓸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로양이라서 로양이었어요. 조선의용대가 로양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는 생각이 갈라지게 됩니다. 한쪽은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과 함께 손잡아서 싸우러 나가겠다는 세력이 있고, 한쪽 세력은 아니다, 우리는 임시정부 세력과 손을 잡아 싸워야 된다는 세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임시정부 쪽으로 가는 세력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였죠, 여러분들? 충칭이고, 충칭 임시정부가 도착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로 넘어간 세력이 누구냐면 김원봉이고, 김원봉이 이끄는 정당, 그게 뭐였죠? 김원봉이 이끄는 정당,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했어요.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고, 그뿐만 아니라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본부 세력과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 충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갑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타이항산이라는 거예요. 타이항산. 이 타이항산 쪽으로 간 사람이 윤세주라는 사람, 윤세주라는 인물이 타이항산 쪽으로 가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 첫 번째 전투가 뭐냐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전투는 호가당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호가당 전투. 아이고, 네, 잘못 적었네요. 자, 타이항산을 가고 나서 조선의용대 군대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군대가 먼저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조선의용대가 타이항산에 오고 나서 화북지대라는 명칭으로
화북지대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화북지대는 어디서 싸우는가? 타이양산이 아니라 호가장. 호가장 전투와 그리고 반소탕전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반소탕전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나서 조선 의용대는 어떻게 바뀌냐면 조선 의용군 화북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 의용군 화북지대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로는요 조선 의용군 화북지대 적혀 있죠. 조선 의용군 화북지대로 돼 있죠. 근데 이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조선 의용군이 핵심이에요. 의용군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의용군이에요. 그리고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이건 꼭 붙여요. 이건 꼭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조선 의용군은요 크게 두 개의 명칭이 있습니다. 세 개. 조선 의용대가 있고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있고요. 화북지대. 그리고 조선 의용군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 의용군 화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 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 의용군 화북지대가 있어요. 크게 조선 의용대는 세 개의 명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선 의용군일 때는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빼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빼도 돼요. 조선 의용군. 그래서 정리하면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조선 의용군 이렇게 세 개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만. 각각의 변화는요. 이 의용 바뀌었을 때는 어디로 갔을 때예요? 지금 이게 타이양산에 왔을 때죠. 타이양산에 왔을 때 화북지대가 된 거고요. 의용군이 됐을 때는 무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반소탕전이 끝나고 나서였다는 거예요. 반소탕전이 끝나고 나서 조선 의용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의용군이 되고 나서 이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 의용군은. 예난에는 조선 독립동맹이란 단체와 중국 공산당 세력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중국 공산당 및 조선 독립동맹과 함께 항일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주의 내용이라면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들이 있어요. 민족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단체 내용을 보면요. 다음과 같아요. 민족주의 계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김구가. 그러면서 만든 게 뭐였다? 그러면서 만든 게 한국국민당이었던 거예요. 한국국민당.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김구는 한국국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과거로. 그리고 나서 이 민족주의계 정당들이 한국국민당과 그리고 다른 민족주의 세력과 함께 만든 단체가 뭐냐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다라는 거예요. 연합회.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와 사회주의 계열인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두 갈래로 결국 통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계 민족주의가 완전 합쳐진 게 아니라 두 갈래로 통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단체들이. 자, 이거는 우리 학습자 아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풀어봤나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 주장해 보면 중일전쟁 발발 후 우리 단원 중국 대일항전의 승리는 즉 조선 독립의 보증이다. 조선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승리해야 된다? 중국이 승리해야 된다는 거야. 조선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중국이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대일항전에 참가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최대 임무 중 하나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 의용대를 조직하여 직접 중국의 대일항전에 참가해. 중국의 대일항전에 참가해 빛나는 전적을 창조했고 이것은 우리 당이 조선 민족의 자유해방을 위해 어떻게? 중국의 승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뭘 해야 된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장은 뭐냐면 독립을 위해
독립을 위해 중국과 연합할 것을 위해 연합해서 항일 전쟁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승리를 응원해야 된다.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중국이 승리해야 된다. 자유 해방을 위해서는 중국의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용대는 중국과 함께 연합을 해서 항일 전쟁을 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무슨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다? 중일 전쟁 발발 이유다라는 거예요. 중일 전쟁 발발 이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조선의용대는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창설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밑줄 친 기억, 조선의용대 활동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교과서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학습지도 채우고 써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의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표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가장 먼저 관내 지역으로 들어와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 단체가 뭐였다, 여러분들? 난징. 1935년 난징에서 만든 게 뭐다? 민족혁명당이다라는 거예요. 민족혁명당. 민족혁명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만들었다? Why? 왜 만들었다? Why? 어려워서라고. 어려움. 활동의 어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의열단. 그리고 여기에 보는 게 아까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기타 단체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 의열단, 그리고 한인애국단. 이들의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니 모여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인물이 누구예요? 김구, 김원봉, 그리고요 지청천 등이 모여서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다? 민족혁명당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난징에서요. 그 특징은 뭐다? 그 특징은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김구는 어떻게 했다? 불참했다는 거. 인정을 고수해야 된다는 임시정부를 해체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김구는 빠지고 뭘 만들었다? 한국국민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당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누가 주도권을 잡았다? 사회주의계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들이 탈당했다는 거예요. 탈당하면서 이 민족주의 계열들 간에 연합해서 만든 단체가 있으니 그게 뭐다?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라는 거. 이들은 어느 계열 중심이다? 민족주의 계열 중심이다. 민족주의 계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한편 민족혁명당에서 민족주의계가 탈당하면서 이 당은 어떻게 바뀌었다?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 당은 사회주의 단체와 함께 만든 게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거고, 이 두 단체들은 어느 시점 이유다? 어느 전쟁 이유다?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이렇게 두 개의 단체로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조선민족전선연맹에는 산하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뭐라 한다? 조선의용대다라고 하죠. 조선의용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의용대 활동을 보면 소극적이었다, 적극적이었다, 직접적이었다, 간접적이었다.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지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가지면서 이들이 우한에서 올라갔다. 어디서 헤어졌다? 로양에서 헤어졌다. 로양에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로양에서 헤어지면서 충칭으로 간 인물은 누구였다? 그자가 김원봉이었다는 거예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와 함께 김원봉이 대빵인 조선민족혁명당이 충칭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윤세주 등 나머지 인물들은요, 타이양산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타이양산에 들어오게 되면서 뭘로 바뀌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포가장 전투와 반소탕전을 참여하게 되죠. 반소탕전. 이 전투 이후에 조선의용대는 뭘로 바뀌었다?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었다.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이들은 예난에 있는 조선 독립동맹과 함께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하지만
그냥 막 외우지 말고 이 단과 이거와 이거를 중심으로 하면서 왜 만들어졌지? 개수. 왜 만들었지? 아, 이러했구나. 시기가 언제지? 35년이구나. 어디지? 난징이구나. 하면서 그 특징은 뭐지? 아, 이렇게 있구나. 이 단체 특징은 뭐지? 아, 이거구나. 이 단체 특징은 뭐지? 아, 이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동했지? 계속 머릿속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